배우자의 은근한 무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무시 못한다. 그대들은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말투는 평온하고 표정도 딱히 거칠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말이 가벼워지는 느낌. 나는 그것을 은근한 무시라고 불렀다. 대놓고 깎아내리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상대를 아래에 두는 방식. 나는 유배지에서 말보다 태도로 사람을 누르는 이들을 보았고 그 태도가 어떻게 상대의 자리를 낮추는지도 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배우자의 심리를 파헤치고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용한 대응을 전하려 한다. 그대들은 배우자가 그대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혹은 그대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대답 대신 한숨이 먼저 나오거나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며 듣는 척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로는 싸우지 않았고 표정도 딱히 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는 알았다. 지금 내 말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유배지에서 말보다 태도로 사람을 누르는 이들을 여러 보았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그저 듣는 척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고개를 끄덕이되 눈은 다른 곳을 향했으며 질문을 던지면 대답 대신 짧은 한마디로 흘려보냈다. 그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계가 있었다. 나는 그들이 상대를 대할 때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위치를 먼저 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졌고 반응도 성의 없이 돌아왔다. 그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한다. 그렇게 하시오. 말은 듣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었다. 아내의 말은 그저 공기처럼 지나갔고 남편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은 아내가 힘든 일을 털어놓는다.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남편이 말을 끊는다. 나도 피곤하오. 오늘 일이 많았소. 아내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고 대화는 남편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수록 한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참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상대가 바쁘거나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태도는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대가 참을수록 상대는 그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여겼고 그대의 말은 점점 더 가벼운 것이 되어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은근한 무시는 상대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위치의 문제라는 것을. 배우자가 그대를 무시하는 것은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대가 이미 낮은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가 참아주고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동안 조용히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대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은근한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나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관계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오랫동안 무시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다. 성격이 모나거나 배려심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무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위치의 문제였다는 것을. 사람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상대를 자연스럽게 가볍게 대했다. 그것은 의도가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같은 사람이 어떤 이에게는 공손하고 어떤 이에게는 무례한 모습을 보았다.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었다.
상대를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가의 차이였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했고 눈빛을 살폈으며 함부로 끊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끊었고 한숨을 내쉬었으며 대충 대답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었다. 다만 마음속 위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배우자가 그대를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그대를 이미 낮은 자리에 두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가 만든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시당하는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보여준 태도가 상대로 하여금 그대를 그 자리에 두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참아주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그것들은 좋은 태도였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그대를 낮은 자리로 이끄는 신호가 되기도 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늘 먼저 사과하고 늘 먼저 물러서고 늘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대는 그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들의 말은 점점 가벼워졌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참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함부로 넘기지 않았다. 그들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그들은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멈추게 했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며 태도가 흐트러지면 거리를 두었다. 그 모습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가 그대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만드는 것이었다. 그대들이여, 배우자가 그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대가 이미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참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많은 이들이 참으면 상대가 미안해하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참을수록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참는 사람의 말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나는 어느 부부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늘 조심스러웠다.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말을 아꼈고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먼저 물러섰으며 남편이 실수를 해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좋은 아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다. 아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알았소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섰고 아내가 부탁을 하면 지금은 바쁘오 라며 미루었으며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힘들다오 라며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아내는 그때마다 참았다. 남편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남편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여겼다. 그러나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태도는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참음은 상대에게 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었다. 사람은 참아주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 다만 편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나는 또 다른 부부를 보았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말을 멈추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중에 물었다. 아까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오?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함부로 끊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보았다. 참는 것과 참지 않는 것, 화를 내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 첫 번째, 부부의 아내는 참으면서 계속 말을 건넸다.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였고,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 부부의 아내는 참지 않되 싸우지도 않았다. 이것은 괜찮지 않다는 신호였고, 상대는 그것을 경계로 받아들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다. 참으면서 계속 다가가는 사람은 상대에게 무시당했고, 참지 않되 조용히 물러서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성격의 차이가 아니었다. 태도의 차이였다. 그대들이여,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대는 참으면서도 계속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말을 건네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사람은 참아주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 다만 편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편함은 그대의 자리를 점점 더 낮추는 것이었다. 그대들은 배우자에게 무시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말로 따지는가? 왜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요? 아니면 설명하는가? 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바꾸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말을 했고, 설명을 했으며,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귀찮아했고, 더 피곤해했으며, 더 멀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낮은 자리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대는 상대에게 이해받기를 구하고 있었고, 상대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따지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었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으며, 태도가 흐트러지면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부부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고 섭섭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그 일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에게 물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오?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한숨으로 끊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보았다. 말로 따지는 사람은 상대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구했다. 그러나 말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었다. 구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고,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대는 말로 존중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존중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만드는 것이었다. 그대들이여, 따지지 말라. 설명하지도 말라. 다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말라. 그것이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해지면 상대의 태도도 저절로 달라질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배웠고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다. 그대들은 배우자에게 무시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말로 따지는가? 왜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요? 아니면 설명하는가? 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바꾸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말을 했고 설명을 했으며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귀찮아했고 더 피곤해했으며 더 멀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낮은 자리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대는 상대에게 이해받기를 구하고 있었고 상대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따지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었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으며 태도가 흐트러지면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부부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고 섭섭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그 일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에게 물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오?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한숨으로 끊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보았다. 말로 따지는 사람은 상대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구했다. 그러나 말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었다. 구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고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대는 말로 존중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존중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만드는 것이었다. 그대들이여, 따지지 말라. 설명하지도 말라. 다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말라. 그것이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해지면 상대의 태도도 저절로 달라질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배웠고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자가 그대를 무시할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다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를 발견했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첫째, 상대가 그대의 말을 끊거나 가볍게 여기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이때 끝까지 말을 하려 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소. 그러나 그것은 구걸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끝까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말을 멈추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다가 남편이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말을 멈추었다. 따지지도 않았고 서운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중에 물었다. 아까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오?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아내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함부로 끊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상대가 그대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면 다시 부탁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이때 반복해서 부탁했다. 이번에는 꼭 부탁드리오. 한 번만 들어주시오. 그러나 그것은 간청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반복해서 부탁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다. 이것을 좀 살펴봐 주시겠소? 남편이 대답했다. 지금은 바쁘오. 나중에 하겠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시 부탁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물었다. 그것은 어찌 되었소?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서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 부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셋째, 상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하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많은 이들이 이때 다가가려 했다. 내가 뭘 잘못했소? 왜 그러시오? 그러나 그것은 매달림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다가가려는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거리를 두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평소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고 평소처럼 챙기지도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불편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소?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삐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다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은 크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말을 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부탁을 넘기면 다시 부탁하지 말며, 함부로 대하면 거리를 두어라. 그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대는 말로 존중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존중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만드는 것이었다. 그대들이여, 따지지 말라. 설명하지도 말라. 다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말라. 그것이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해지면 상대의 태도도 저절로 달라질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배웠고,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다. 그대들은 배우자에게 무시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말로 따지는가? 왜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요? 아니면 설명하는가? 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바꾸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말을 했고, 설명을 했으며,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귀찮아했고, 더 피곤해했으며, 더 멀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낮은 자리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대는 상대에게 이해받기를 구하고 있었고, 상대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따지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었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으며, 태도가 흐트러지면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부부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고 섭섭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그 일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에게 물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오?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한숨으로 끊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보았다. 말로 따지는 사람은 상대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구했다. 그러나 말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었다. 구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고,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무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대는 말로 존중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존중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만드는 것이었다. 그대들이여, 따지지 말라. 설명하지도 말라. 다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말이 가벼워지면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말라. 그것이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해지면 상대의 태도도 저절로 달라질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배웠고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자가 그대를 무시할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다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를 발견했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첫째, 상대가 그대의 말을 끊거나 가볍게 여기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이때 끝까지 말을 하려 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소. 그러나 그것은 구걸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끝까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말을 멈추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다가 남편이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말을 멈추었다. 따지지도 않았고 서운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중에 물었다. 아까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오?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아내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함부로 끊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상대가 그대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면 다시 부탁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이때 반복해서 부탁했다. 이번에는 꼭 부탁드리오. 한 번만 들어주시오. 그러나 그것은 간청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반복해서 부탁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다. 이것을 좀 살펴봐 주시겠소? 남편이 대답했다. 지금은 바쁘오. 나중에 하겠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시 부탁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물었다. 그것은 어찌 되었소?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서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 부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셋째, 상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하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많은 이들이 이때 다가가려 했다. 내가 뭘 잘못했소? 왜 그러시오? 그러나 그것은 매달림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다가가려는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거리를 두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평소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고 평소처럼 챙기지도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불편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소? 아내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가 삐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가 더 이상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다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은 크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말을 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부탁을 넘기면 다시 부탁하지 말며, 함부로 대하면 거리를 두어라. 그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해지면 상대도 저절로 달라질 것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지만 상대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말로 따지지 말고 감정으로 호소하지도 말며 다시 부탁하지도 말라. 다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부부들을 보았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고, 어떤 부부는 오래 함께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존중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존중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그것이 존중을 만들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20해를 함께 산 부부를 보았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서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자리가 무너져서였다. 아내는 오랫동안 참았고 남편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다. 그 시간이 쌓이며 아내는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갔고 남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존중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또 다른 부부를 보았다. 그들은 함께한 세월이 길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끊으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을 때 남편이 가볍게 넘기면 아내는 다시 부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했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존중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다만 그대가 서 있는 자리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가 만든 것이었다. 참으면서 계속 다가갔고 양보하면서 계속 이해했으며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말을 건넸다. 그것들은 좋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그대를 낮은 자리로 이끄는 신호가 되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말로 따지지 말고 감정으로 호소하지도 말며 설명하려 하지도 말라. 다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라. 상대가 그대의 말을 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상대가 그대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면 다시 부탁하지 말며 상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하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그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리의 문제였다.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그것이 상대의 태도를 만들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서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다. 배우자가 그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서 있는 자리를 바꿔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20해를 보내며 많은 것을 잃었다. 자유를 잃었고 벼슬을 잃었으며 때로는 희망도 잃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나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자리로 대우받는다는 것.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때 따라온다는 것.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가 분명할 때 오래 간다는 것. 그대들이여, 그대가 배우자와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자리를 지켜라. 참으면서 다가가지 말고, 양보하면서 이해하지도 말며, 상처받으면서 다시 말 걸지도 말라. 다만 조용히 그대의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친다. 그대들이 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대들이 배우자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었다. 그것을 잊지 말라.